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어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가져오신 소식은 어떤 겁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 무사한 소식입니다. 디즈니와 픽사 그리고 마블을 품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자 한국에서도 너무 사랑받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강력한 대항마로 손꼽히던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손을 놨다는 것이었는데요. 통신 3사가 디즈니 본사와의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진행된 상황이 없고 디즈니 측이 소극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 결렬설이 사실이 아니란 반박 보도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와 한국 진출 협상을 벌였던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는 디즈니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토로를 했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진출이 아예 결렬된 것은 아니다. 하여튼 뭔가 순조롭지 않다는 건데 네네. 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사실 한국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를 진출할 때는 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실타래를 좀 제대로 풀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한 건 사실인데 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어떤 건가요? 이제 일단은 외국 OTT 플랫폼이 한국 진출할 때는 이제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망사용료. 망사용료. 망사용료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망사용료라고 하면 아직도 잘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예를 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사업자가 통신사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내오는 요금인데요. 네. 이게 사용한 양에 따라서 내는 요금이 아니라 어떤 일정 시간에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트래픽이. 네, 트래픽이. 그럼 네. 트래픽이 몰리는 어떤 가장 큰 지점을 가지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넷플릭스가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래서 반대로 다른 사용자들, 다른 넷플릭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봤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돈으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망사용료제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이슈가 있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가. 그랬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망사용료를 내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는 내주고 있지 않아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도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역시 한국에서 OTT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같은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한테는 받지 않았던 망사용료를 이번에 새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디즈니 플러스에게는 좀 물리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뭐 디즈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망사용료를 내고 싶지 않을 것이고 또 국내 기업에는 물리고 해외 기업에는 안 물리니까 이런 국내외 플랫폼 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순조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넷플릭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죠. 뭐 이제 거의 점령을 했다는 표현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넷플릭스는 국내 기업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망사용료 이슈가 있지만 KT나 LG 플러스와는 이제 그 셋탑박스에 내재화가 되면서 그렇죠. 그런 망사용료에 대한 이슈도 해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SK는 아시다시피 웨이브라는 만든 플랫폼,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직 협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디즈니 플러스는 현재 철저하게 월트 디즈니의 자체 제작 컨텐츠 혹은 최근에 인수했던 폭스라든가 뭐 이런 데 컨텐츠만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컨텐츠 사업에 지금 크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과 컨텐츠 합작 비즈가 필요 없는 디즈니가 이제 국내
이동통신 3사 협상에서도 좀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뭐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뭐 필요로 하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와는 좀 어떻게 보면 그 통신사들이 느끼기엔 더 협상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느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디즈니는 마블이라는 컨텐츠, 픽사,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자체 애니메이션들이 극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한국 시장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KT나 LG 같은 경우에는 셋탑박스에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KT와 LG와는 넷플릭스가 뭔가 이 망사용료 관련해서 어떤 암묵적인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KT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추측입니다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SK 쪽은 조금 다른 결이 다르다 보니까 네. 예, 아직까지 그 넷플릭스와는 이런 분쟁 상황에 있는 거고 지금 한국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디즈니 플러스도 역시나 같은 문제 때문에 조금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그런데 통신 3사랑 사실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서비스를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네. 물론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그리고 넷플릭스도 그런 협의 없이도 사실 해외를 통해서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이것 때문에 서비스를 못한다, 못 들어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는 아직 진출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진출해 있는 곳도 있잖아요. 네. 해외에서는 어땠어요? 지난해 11월 런칭을 했죠. 그래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을 먼저 하고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네. 인도, 유럽, 그리고 6월에 일본,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인 12월에는 남미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구독자가 7,3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거는 경쟁자인 넷플릭스의 경우는 8년이 걸린 수치입니다. 넷플릭스는 8년 동안 7천만 명 확보했는데 네.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불과 1년 만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디즈니라는 회사가 네. 디즈니 플러스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훌루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한국판 웨이브 같은 서비스를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그 가입자가 3,2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전문 OTT인 ESPN 플러스가 1,000만 명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넘버원 OTT라고 불리우는 핫스타도 디즈니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숫자를 합치면 1억 2,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미 경쟁자들이었던 HBO나 MBC 유니버설의 피코경과는 다르게 애플 TV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눈에 띄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진짜 넷플릭스와의 경쟁자가 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적 때문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디즈니가. 이렇게 잘 그런데도 되는데요? 주식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그 본사. 네네. 디즈니 플러스 말고 디즈니 본사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즈니 플러스 실적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보니까 뭐 북미, 남미, 유럽, 일본 뭐 다 이미 진출을 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국내의 출시가 영영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제쯤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동통신 3사가 바라보는 디즈니 한국 서비스 시장은 내년인데요. 네. 제 예상으로는 내년 1분기는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냥 뭐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 제작사들과에도 어느 정도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진출을 할 때 뭐 그냥 진출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현지화를 잘 해서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제 만약에 디즈니가 당장 들어온다고 하면 픽사 애니메이션 신작인 소울이나 이런 콘텐츠가 극장 개봉을 확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가 내년부터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완다비전이란 콘텐츠와 팰컨 앤 윈터 솔저와 같은 원래 우리 국내에서 정말 많은 팬들이 시청했던 그 네. 극장에서 관람했던 네. 마블 유니버스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그런 콘텐츠가 출시되는 시점과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영 미뤄지진 않을 것이다. 내년 1분기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시청자들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요. 그 2주의 화제 콘텐츠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그랑사가의 연극의 왕이라는 영상인데요. 네. 지금 소셜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보시면 이제 처음 출연하는 친구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필구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역 배우 김강호 씨가 네. 예, 어린이 영재를 참여하는 컨셉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영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린 유아인 씨가 햄릿으로 나오고요. 어린 엄태구 씨가 아더왕으로, 어린 조여정 씨가 줄리엣으로, 박희순 씨가 별주부전의 거북이로 막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강호 씨가 되게 당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경영, 태연, 배성우 씨, 신구 씨 뭐 이런 다양한 배우들이 다 출연을 합니다. 그럼 이 영상만 보면 도대체 이게 광고거든요. 이렇게 많은 캐스팅을 하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보면 그랑사가라는 게임의 홍보 영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영상에는 게임 그 홍보에 대한 내용이 1절도 없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영화 찍어도 이 정도 출연진은 안 나온다. 그러네요. 개발비 절반을 여기다 쓴 것 같다는 반응이 보일 정도입니다. 조회수도 엄청 나겠는데요? 영상 조회수가 290만 회를 넘었고요. 네. 덕분에 그랑사가의 사전 예약자도 2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그 모바일 게임의 홍보 영상으로 제작한 컨텐츠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유아인, 조여정, 박희순, 이경영, 오정세 그야말로 초호화 캐스팅을 했네요. 네. 네. 이 홍보 영상 덕인지 또 게임이 나오기도 전에 이게 사전 예약자만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야, 이런 초호화 캐스팅 홍보 영상을 만든 기획자가 누굽니까? 스타트업이에요. 엠픽셀이라는 회사고요. 또 넥슨, 넷마블, NC 같은 진짜 대형 퍼블리셔들 한국에. 네. 그다음에 중국산 게임이 거의 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여기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첫 번째 게임이에요. 이 회사의 첫 작품. 네. 그리고 지난 13일 쇼케이스 통해서 게임을 대외적으로 공개했고요. 네. 근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완전 신은 아니고 그 넷마블의 간판 모바일 게임인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세븐나이츠 2가 나온다고 또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150명이 3년을 준비했다고 해요. 개발자만 150명? 네. 그래서 와. 출시 전에 투자된 금액만 300억 원이 넘고요. 누적으로 한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 이렇게 많이 그 자본이 몰립니까? 게임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웬만한 대작 영화 한 편인데요? 대작 영화도 한국에서 아직 최근에 이 정도 금액의 대작 영화 나온 적이 없죠.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영상의 제목이 연극의 왕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게임도 뭐 연극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랑사가는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네. 드래곤의 저주로부터 왕국을 구하기 위해 몸을 떠나는 기사라는 얘기고요. 뭐 최초의 땅이라 불리는 에스프로젠에 부딪히는 수많은 영웅들의 서사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한 그런 영웅들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뭐 아더도 있었고, 뭐 누구도 있었고 하는 햄릿도 그런 있었고. 캐릭터들이 네. 서사시를 펼치는 소위 말하는 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 게임입니다. 아, 그럼 별주부도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게임은 아직 접해보진 않아서 그 캐릭터들이 다 나오는지는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렇군요. 자, 뭐, 오늘 이 방송 내용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나는 게임이라고는 테트릭스 갤러그밖에 모르는데, 설마요. 네, 근데 요즘은, 와,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 대세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투자 금액이 몇백억 수준으로 몰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군요. 게임뿐만 아니라 그 게임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거의 극장 대작 수준으로 만드는 이 규모. 정말 이 클래스가 남다른 게임 콘텐츠의 세계까지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도 재밌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